대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죠. 안녕하십니까, 설성호 작가입니다. 이제 제가 정말 좋은 기회에 이렇게 유경서원이라는 유학도 공부를 하고 경영도 공부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에 와서 좋은 전시를 하게 돼서 저도 커다랗게 영광이고, 오늘 또 여기 정말 멋지게, 여기 유경서원 들어올 때는 항상 거울 보고 신분증 보고 얼굴 미모 테스트 해갖고 들어오나요? 다 관상인들이 다 좋으시고 즐거우신 분들만 이렇게 한꺼번에 다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주제를 관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시를 하게 됐는데, 요즘에는 관계의 거리두기, 관계, 모든 사회의 전반적인 부분이 다 관계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작업도 진행이 되고 있고, 사회 현상도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관계인데 주제는 막사발인가?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물어보는 부분도 거기에 제일 많이 있는데, 이 사발을 그냥 완이라고, 학자들 같은 경우 완, 그리고 사발, 막사발이라는 건 또 잘못됐다라고 어떤 사학자들 같은 경우는, 미술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총칭을 저희가 일반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막사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막사발이 가진 가치가 정말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는데, 저희가 가장 쉽게 도자기에서 많이 알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분들은 또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 이때 토요토미가 우리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오죠. 국가의 문제가 생기니 이슈를 바꾸기 위해서 와서 보니 가장 또 신문물처럼, 요즘에 5G처럼 신문물이 또 이런 사발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발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밥그릇, 국그릇, 어떻게 보면 개밥그릇으로 쓰기도 하고 그랬던 이 일반적인 사발이 바다를 건너가면서 이 가치의 급변동이 시작이 돼요. 이게 토요토미가 스승님과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철학적인 대화를 하면서 이 사발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움, 꾸미지 않는 자연스러움이, 우리는 그 종교와 철학과 딱 맞아 떨어지게 되면서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발 자체의 가치가 급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발, 조그만한 밥그릇 같은 이 조그만한 그릇이 가치가 어느 정도 바뀌게 되냐면, 대마도에서 나오는, 일본이 쌀 생산량이 거의 없죠. 근데 대마도 같은 경우는 쌀이 좀 어느 정도 나왔나 봐요. 근데 대마도 2년 나오는 쌀 생산량과 이 사발 하나의 값어치가 같게 돼요. 그럼 엄청난 값어치의 변동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오사카 성과도 바꿀 수 없다. 일본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사발은 만들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가지면서 일본의 국보로, 이도다운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거의 모든 우리나라의 이 막사발들을 싹 전쟁을 하면서 긁어서, 바닥바닥 긁어서 비싸게 생긴 것까지 다 가지고 가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죽게 된 사형수도 이런 사발 하나를 딱 바치게 되면 목숨도 건지게 되고, 천민이 귀족이 되는 그런 가치의 급변동들이 형성이 돼요. 근데 그게 결국은 사물과 사물과의 관계, 사람과 사물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서 이 가치 또한 급변되는 상황을 갖게 되는데, 거기에 맞는 주제가, 제가 관계라는 주제에 맞는 소재를 찾다 보니 한국 미술사를 공부하면서 배웠던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관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마인드맵을 해가면서 쭉 글을 써보다 보니 소재가 여기에 이게 정확하게 또 맞아떨어지는 사물이 이 사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관계라는 주제 안에 이 그림을 진행을 하게 됐어요. 이 관계라는 주제가 갖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더더욱 여러분들도 가치를 같이 누리고 있는 것처럼, 제가 이 원단도, 소재를 선택할 때도
이제 황마라는 극히 사소한 소재를 찾게 된 거예요. 사소하지만 그 안에서 또 갖는 가치 급변동을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일반 캔버스라든가 그걸 쓰면 저 또한 작업이 한 10배 정도는 쉬워졌을 텐데 관계라는 주제가 갖는 가치처럼 쉽게 편안하게 그냥 끝낼 수 없지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소재를 내가 흔한 소재인 것 같지만 흔하지 않은 소재를 내가 어느 정도 에너지를 써주고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애정을 갖고 다림질하고 풀 먹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튼튼한 원단 더할 나위 없이 뭐 캔버스보다 몇 배 더 좋은 원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그 상대방에게 얼마만큼 주고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사소했던 관계들도 바뀌는 거고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참 좋은 사람이야. 내 옆에 있으면 같이 오니까 이 사람도 좋은 사람처럼 느껴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정말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좋은 자리니까. 하지만 뭐 살인자라든가 이런 도둑, 조폭이라든가 같이 있으면 아, 저 새끼 정말 나쁜 새끼네 하면서 억양 자체도 바뀌면서 같은 부류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관계가 갖는 이야기들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관계의 또 안에 이 사발이라는 건 그래요. 이 그릇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채울 수도 있지만 또 쉽게 비울 수도 있고 한번 깨져버리면 더 만들 수도 없는 거고 그릇 안에 어떻게 보면 가득 채울 수도 있겠지만 적정량을 비워서 또 다른 나의 관계 안에 체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담고 있어요. 여기 그릇을 보다 보면 도자기라는 건 결국은 제작 과정 중에 크랙도 있고 뭐 이런 금도 가고 그런 부분들이 인간의 관계 안에서의 뭐 금이간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자연스럽게 연결된 공간적인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큰 턴치라든가 동그란 원들이 있는데 그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어떤 리듬 같은 이런 공간 안에서 느껴지는 그런 리듬적인 것들이 하나의 리듬이 뭉쳐가지고 새로운 물건도 만들어지고 생명도 만들어지고 도자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자그마한 이제 모래알갱이나 이 흙을 가지고 도공들이 빚어대면서 불도 엄청난 1300도, 1400도의 온도를 하면서 결국은 이 사발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모든 부분들이 다 작은 점에서부터 시작돼서 우리가 억지스러워서는 절대 또 관계라는 게 연결될 수도 없어요. 저희 가운데 있는 작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커다란 원들이 계속 진행되는 원처럼 보이고 다 연결된 선처럼 보이지만 저 선들은 어떤 선들은 자연스럽게 우연히 만나는 선들도 있고요. 어떤 선들은 계속 따라가 봐도 연결되지 않는 선들이 있어요. 우리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서 마구 노력을 해도 열심히 노력해도 맺을 수 없는 관계도 있고 하지만 오늘같이 뭐 전혀 모르신 분들이 같이 여기 모여 계시는데 또 자연스럽게 누구세요 하면서 명함을 주고받는 그런 쉽게 내가 맺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정말 여기는 특별한 공간이에요. 저희가 60억분의 1이잖아요. 60억분의 1의 확률로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고 제가 또 어떤 기회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도 배울 수 있겠어요. 근데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고 이런 좋은 기회에 우리가 이렇게 마주하게 돼서 정말 뜻깊은 자리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과정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한 거의 10년 주기로 작품의 스타일들이 많이 바뀌어 나갔었는데 첫 번째 했던 것들은 이제 사소한 것으로부터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작품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볼 수 있었던 것들 그리고 가장 또 우리 소중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활용했던 것들을 가지고 작업도 진행을 했었어요. 뭐 옆에 보시다 보면 나중에 보시면 이제 빨래판에 작업을 했던 것들도 있는데 이 빨래판은 저희 어머니, 할머님이 한 30년 이상 쓰셨던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쓰셨던 빨래판들을 가져다가 제가 그 위에 이제 돌아가신 할머니의 뒷모습을 그려낸 작품도 있고 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표현을
했던 부분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네. 할머니가 직접 쓰시던 빨래판이래요. 딱 3개밖에 없었대요. 네, 집에 있었던 게 네. 여기서 할머니의 뒷모습을 매와 같이 그리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빨래판이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러니까 평면에다 그리는 것보다 굉장히 어렵게 그리셔야지만 이 입체감을 표시할 수가 있는데요. 머리털이 한 올화를 다 있으시잖아요. 여기 칼로 하신 거예요? 네, 칼로 칼로 다. 긁어 파서 우리 어. 스크래치 기법이라고 하죠. 긁어내듯이 네. 조각하듯이 그렸는데 원래 이 울트 빨래판 자체가 이렇게 웨이브가 져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보고 그리게 되면 형태가 다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각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각에서도 맞아도 두 개 머리 형태가 맞을 수 있게끔 하는 데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우리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미켈란젤로 작품들 성당 작가라든가 거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정면에서 보면 형태가 틀린데 측면에서 보면 형태가 맞아 보이는 그런 거 했던 것처럼 저 또한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형태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핸드폰을 확대해서 보시면 또 쉽게 또 잘 보이고 그러세요. 이거는 절대 팔질 않으실 거예요. 네, 네. 왜냐면 얘를 3개를 만드셨는데 다 팔렸나 봐요. 근데 이게 딱 하나 남아 계시는데 안 판다고 하시는 거를 제가 팔지는 않을 거니 보여드리자고 해서 가져온 작품이에요. 그런 것처럼 제가 하고 있는 작업들은 제 삶의 일부가 그대로 표현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원래 본 전시가 관계라는 주제의 전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작품, 저 작품들은 안 가지고 왔었어요. 그런데 관장님께서 작가가 가지고 있는 살아왔던 이야기를 좀 하는데 도움이 되니 그 전에 있던 작품도 가져와서 이 작품하고 다른 작품들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어제 가지고 와서 다시 걸게 됐었는데 이 물고기 작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제가 20대, 30대 낚시를 많이 좋아해서 제가 또 몰빵을 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루어 낚시 연합회 회장도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즐거움을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을 하게 된 게 낚시라는 도구라든가 미끼를 제가 만들어서 쓰면 얼마나 더 재밌을까 내가 만든 걸로 잡으면 얼마나 더 재밌고 즐거울까 해서 핸드메이드 루어라는 걸 만들게 됐어요. 그 시기만 해도 핸드메이드 루어가 없던 시절 일본 같은 경우는 그게 돼 있었고 명인이라고 조각을 해서 만드는 루어를 만드는 명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책들을 보면서 공부를 해서 재료 같은 경우도 일본에 수입해가지고 그 조그마한 물고기 하나 만들어서 물고기 잡아서 그걸 잡아먹는 것도 아닌데 저는 잡고 캐치앤릴리지다에서 스포츠 피싱 개념이어가지고 저는 고기를 잡으면 다 놔주고 왜? 제가 손맛을 봤으니까 다 놓아주고 오는 그런 개념의 낚시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짜 미끼 루어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루어를 만들면서 인간의 삶 안에서도 그런 게 좀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생겼었어요. 제가 강가를 가니 개발이라는 연구관에 공리주의 개념처럼 이제 막 파헤치는 거죠. 이렇게 파헤치고 저리 파헤치고 그래서 펌프로 고기를 트럭으로 퍼내는 거예요. 살아있는 고기들. 그래서 어디 실려가 버리고 죽어가고 어떻게 보면 인간이 또 가장 공생을 해야 될 부분들, 공존을 해야 될 부분들이 또 자연인데 그런 부분 안에서 자기 이익에 의해서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본인이. 이건 내가 개발이라는 거. 나는 개발을 하고 있어.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발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게 파괴가 되면서 또 개발도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거 보면 참 안타까워가지고 주제 자체를 탐닉, 이런 공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안양에서 하는 현대미술 100인전 때 부수전을 해줘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전시를 했던 기억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들이 보면 그 중에 하나였고 물고기가 소재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물고기들은 불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기독교에서 마찬가지 깨우침을 가장 빨리 받아들이는 제자들 중에 하나 그리고 눈이 감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잘못된 걸 보지 않는다 그런 개념도 있고 지금 배경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의 민화적인 기법들인데 민화라는 게 요즘에 잘못 인지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베껴서 그리는 그런 개념인데 내가 느끼는 나의 느낌을 가지고 산수를 그린다거나 우리 산으로 그린다거나 물고기를 그린다거나 그런 개념들이 어떻게 보면 민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선 따라서 문화센터에서 막 그리는 민화 잘못된 민화 그런 개념 어떤 표현주의 개념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요. 개념 자체에서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작업을 진행했었고 저기 안쪽에 있는 작품 같은 경우도 가짜 미끼가 있는데 그 뒷부분에는 양귀비꽃이 있어요. 양귀비꽃이 화려하게 그러니까 삶 자체는 정말 화려하고 멋진 그 유혹 같은 거기 있는데 거기에 물고기도 딱 한 마리만 만들어서 나무를 깎아서 거기 채색을 해서 입체적으로 띄어놔서 가짜 물고기를 붙여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아. 그 어떻게 보면 혹하지 아니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예전에 닭을 가지고 그렸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논어에도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같이 이렇게 공감대도 형성하고 이 관계 안에서 서로가 지켜야 될 부분들을 잘 유지해 나가면 앞으로 뭐 본인들이 해나가는 일 안에서도 더더욱 더 발전이 될 것 같고 그 안에 보면 다 생각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내 밥그릇은 내가 가지고 태어나고 저기다 나는 뭘 채울 것인가 내가 사랑을 채울 것인가 어떤 뭘 채울 것인가 그런 다른 각자의 생각도 다 다르게 하게 되는데 제 그림은 말 그대로 너무 대단한 것도 아니고 뭐 멋지지도 않아요. 그냥 평범한 사물과 소재를 가지고 화려하지도 않은 어떻게 보면 고려청자라든가 이적 백자라든가 거기에 비하면 소소하고 그런 사물이지만 내가 그 안에서 편안함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그 안에 어떤 여백이라는 공간 안에 나의 이야기를 조금씩 담아가지고 보면서 명상하고 말 그대로 제 그림은 문이나처럼 뭐 글은 이렇게 써있진 않지만 보면서 명상도 하고 나의 이야기를 조금 담아보는 조금씩 담으면서 저 작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내가 저 작가라면 저 그림을 그렸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